깜짝 놀랄 분을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자유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동그라미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화당 지지하시는 자유애국 국민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정말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공산화되기 직전이었지만 정말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때부터 정말 박근혜 대통령님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 수고해 주신 우리 공화당 지지자분들과 또 동그라미 시청자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지금 현재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자유파 우리 애국 국민들의 아직 힘은 많이 약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거의 공산화로 장악되어 가는 지금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부산 연산동에서 이곳 부전동 시민공원 광장까지 이 성조기와 태극기를 들고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성조기와 이 태극기를 들고 시민공원 광장을 또 제가 한 바퀴 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문재인 지지, 조국 지지,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저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깃발 들고 다니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이런 행동이 미국 성조기와 우리나라 태극기 들고 다니는 것이 애국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자유대한민국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연산동에서 이곳 부전동 지하철 그리고 시민광장까지 이걸 태극기와 성조기 들고 다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태극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태극기만 홀로 있으면은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국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국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태극기는 항상 미국 성조기와 함께 할 때만 자유대한민국의 국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태극기는 홀로 있으면은 국기가 될 수 없습니다. 국기가 되려면은 나라가 있어야 국기가 되지 않습니까? 태극기만 홀로 있으면은 자유대한민국의 국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홀로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항상 미국과 함께 할 때만 국가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태극기는 미국의 성조기와 함께 할 때만 자유대한민국의 국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나라로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성조기는 단순히 미국의 국기의 의미를 넘습니다. 왜냐하면은 전 세계인들의 자유를 상징하는 깃발이 미국의 성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은 태극기와 함께 미국 성조기를 항상 함께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홍콩 시위 한번 봐보십시오. 홍콩의 시위에 주로 세력인 중학생, 고등학생, 그 어린 애들이 홍콩 깃발 들고 시위 안 합니다. 미국 성조기 들고 시위를 합니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자유를 상징하는 깃발이 미국 국기입니다. 미국의 성조기. 그리고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언론이 정말 다 작용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언론에서 홍콩의 시위를 민주화 시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속지 마십시오. 홍콩은 우리나라보다 더 민주화된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민주화된 그 홍콩이 무슨 민주화 시위를 한단 말입니까? 홍콩이 하는 시위는 반공 시위이고 반중 시위이고 자유화 요구 시위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홍콩의 시위는 민주화 시위가 아니고 반공 시위고 반중 시위고 자유화 요구 시위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저는 국방화력TV 유튜브를 운영합니다. 제가 4개월 전부터 국방화력TV 유튜브를 운영하게 된 이유는 학생들에게 안보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국방화력TV 유튜브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동그라미TV 인터뷰를 계기로 이제는 애국안보 유튜브가 되었습니다. 저의 국방화력TV 많은 시청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분들은 너무 많이 속아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민주화 운동하면은 우리 국민 여러분 사회정의 운동으로 알았고, 그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 우리가 많이 칭송해주고 인정해줬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 반공정신 없는 민주화 운동은 공산주의 운동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유수호 정신 없는 민주화 운동은 공산주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문재인 민주당 민주주의는 이야기하지만은 자유를 지금까지 한 번도 입 밖에 꺼낸 적 있습니까? 아마 한 번도 여러분들 못 들으셨을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평화는 정말 입에 닳도록 민주당과 문재인이 말을 하면서도 앞에 자유는 절대 붙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자유가 붙지 않는 민주주의는 공산주의와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자유가 붙지 않는 민주주의는 공산주의와 같은 말입니다. 저 북한의 국명이 북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북한의 국명이 북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자유가 붙지 않는 민주주의는 공산주의와 같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정말 우리의 혈맹인 미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국 국민 스스로가 전 세계 미국과 동맹인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 국민들, 미국 정부 스스로가 혈맹이라고 말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단 한 나라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미국과 동맹인 나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필리핀, 일본, 베트남 여러 나라가 있지만 미국 국민들 스스로가 혈맹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단 한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혈맹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국민들, 미국 정부가 스스로 혈맹이라고 말하는 전 세계 단 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될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미국 주한미군이 미국 행정부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이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미국 사람들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죽음으로써 지켜준 나라가 우리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 분들만 희생으로 공산 침략을 막아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진 것이 아니라 미국 국민들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의 죽음으로 오늘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6.25 전쟁 때 미국 군인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죽은 그 숫자가 54,700명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미국 인구가 1억 5천만 명일 때 54,700명의 미국 청년들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 미국 청년들은 오늘날 미국 국민들의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십니다. 미국 국민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정말 죽으면서 지켜준 나라가 우리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이런 미국 국민들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죽으면서 지켜준 이 숭고한 자유의 가치를 여러분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국 국민들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지켜준 이 희생에 대해서 만약에 잊는다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공산화됩니다. 적화됩니다. 이 은혜와 이 고마움을 모르면 미국은 떠나갑니다. 우리가 있어도 절대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공산 북한과 가까워지면 우리 안보가 가장 위험해집니다. 지금 건국 이래 미국 건국 이래 지금 공산 북한과 가장 가까운 문재인 정부입니다. 반대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미국과 멀어지면 우리의 안보는 가장 위험해집니다. 지금 현재 건국 이래 미국과 가장 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대한민국 정말 위기입니다. 그런데 더 위기인 것은 우리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위기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 평양 월드컵 대표 축구 한번 봐보십시오. 그 축구를 보면은 손흥민이 한 명 정도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신에 들려오는 이야기를 추론해보면은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월드컵 대표 선수들이 무관중 경기로 평양에서 경기를 치렀는데 한 골이라도 넣었으면 저는 확살당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1972년 메넌 올림픽에서 이스라엘 12명 올림픽 참가 선수들 저는 학살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평양 카타르 월드컵 대표 선수들 평양에서 한 골이라도 넣었으면 저는 학살당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연방제 통일되었다 하면은 저는 학살이라는 징조입니다. 징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공수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국에도 검사가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중국에도 검찰이 있고 중국에도 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하지만 중국의 검사, 중국의 검찰이 공산당 간부들한테 뺨을 맞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수처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 중국에도 검사가 있고 검찰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검사, 검찰들은 공산당 간부들한테 뺨 맞는 사람들이 중국의 검사라고 그럽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중국의 그 기율 검사위, 즉 우리나라로 치면은 공수처가 있기 때문에 그 공산당 간부들, 공산당 정권의 실세들은 여러분 전혀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검사들은 잡범들만 잡아서 조사하는 사람들이 중국의 검사들입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오늘날 우리 검사들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줬는지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 중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기 부산 부전동 시민공원에 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박원순 시장 온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부산은 자유수호의 상징도시, 자유수호의 성지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이 지금 사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 양모부산 신무국가, 부산이 없으면은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박원순 시장 왔다 해가지고 잠시 저 인터뷰에 혼란이 와서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제가 다시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건국하실 때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검찰의 권한을 기소권 수사권을 주면서 굉장히 강화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 너무 모르십니다. 이거는 자유우파도 모르고 보수 진영에서도 너무 모릅니다. 검사들에게 기소권 수사권을 준 정말 중요한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준전시 상태이고 공산북한과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사회가 자기화되는 것을 지켜내고 막아내기 위해서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강화시켜놓은 것입니다. 절대 유럽이나 미국같이 저렇게 공사될 일이 없는 저런 나라들하고 우리나라 검찰 상황을 똑같이 여러분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준전시 상태이고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강화시켜놓은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 것은 지금 이 공수처가 있는 나라가 전 세계 여러분 정상적인 국가에는 이 공수처가 있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다는 거 여러분 그거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문재인 민주당 정부에게 너무 많이 섞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문재인과 민주당에서 지금 만들려는 이 공수처가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한 나라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국가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국가에는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북한에 있고 중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수 진영, 우파 진영에서도 섞고 있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베네수엘라처럼 사회주의 좌파 정책으로 가면은 거지 국가가 된다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처럼 거지 국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좌파 사회주의 정책으로 가게 되면은 베네수엘라처럼 거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산북한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킬링필드가 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단순히 경제만 폭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킬링필드가 일어납니다. 수천만 명 학살당합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북한에서 일어난 그 평양 축구 경기 한번 봐보십시오. 한 골이라도 우리나라 선수가 넣었으면은 우리나라 선수들 전원 학살당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연방제 통일되면은 전원 학살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공산주의 그리고 여러분 사회주의에 속지 마십시오. 조국이 자기는 사회주의라고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사회주의 정책 우리나라에서 적용시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회주의에 속지 마십시오. 공산주의를 미화시킨 말이 사회주의입니다. 그건 명심하십시오. 조국과 문재인 그리고 민주당 사람들이
우리는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속지를 않으니까 공산주의를 미화시켜가지고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명심하십시오. 공산주의를 미화시킨 말이 사회주의고 좌익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좌익의 실체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우파 진영의 사람들은 절대 좌익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건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파는 좌익을 못 이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우파라는 것은 없습니다. 좌파는 있어도 우파는 없습니다. 우파라는 것은 일방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을 우파라고 그럽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일반적인 우리 국민 여러 모든 분들이 우파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지만 좌파가 있으니까 우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거 아십시오. 원래 우파라는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국민 여러분들이 우파입니다. 우파. 하지만 좌파가 있으니까 우파라는데, 근데 우파 한 명이 좌파 한 명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일반 국민들, 우파들은 좌파를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좌파한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좌파를 사람으로 보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 좌파는 사람이 아니고 짐승입니다. 여러분, 짐승. 그거 명심해야 됩니다. 왜 좌파가 짐승인지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좌파는 인격, 명예, 그리고 가족, 친구, 주의환경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직 지가 뜯어먹을 고기 덩어리 하나만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좌파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좌파에 대해서 모르는 국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좌파한테 속지 마십시오. 좌파는 사람으로 보시면 좌파한테 집니다. 그래서 이 좌파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뭉쳐가지고 이 좌파를 쫓아내야 됩니다. 제압을 하든지. 여러분, 사람이 짐승하고 싸우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짐승하고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몽둥이가 있든지 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죽이든지, 안 그러면 쫓아내든지, 안 그러면 많은 정상적인, 일반적인 정상적인 우리 우파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뭉쳐야지만 좌파를 쫓아내든지 제압하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좌파를 짐승으로 봐야지만 좌파한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좌파를 사람으로 보시면은 좌파한테 무조건 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했던 말 중에서 아마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좌파한테 속지 마십시오. 좌파는 공산주의를 미화시킨 말이 사회주의고 좌파입니다. 여러분, 그거 정말 아십시오. 정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공산화된 나라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산화된 나라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 동유럽은 힘이 없어가지고 저 소련한테 침략을 당해서 공산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시오. 하지만 아시아권은 쏘아가지고 공산화됐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공산화된 나라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힘이 없어서 침략당해서 공산화되는 경우 하나, 이 경우는 유럽입니다. 폴란드,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이고, 저 유럽에 있는 공산화됐던 나라 공산화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어가지고 침략당해서 공산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우리나라 이런 나라들은 저 공산 좌익들에게 속아가지고, 가짜 진보들에게 속아가지고 공산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속으면 공산화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도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주는 미끼에 지금 너무 많이 속고 있습니다. 우리 국고를 가지고 국고 탕진하는 그 미끼에 여러분 많이 속고 있습니다. 그 국고 탕진하는 그 미끼 우리가 받아먹고 노예가 됩니다.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낚시 다들 좋아하시죠? 낚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낚시할 때 큰 배를 잡기 위해서는 미끼를 던져가지고 배를 잡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금 우리 국고를 가지고 미끼로 우리 국민들에게 던져가지고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십시오. 저 북한은 공산 중국의 미끼입니다. 미끼. 그거 아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저 미국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는 존재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미국 6.25 전쟁 당시에 미국 인구 1억 5천만 명일 때 54,700명의 청년들의 죽음으로 우리 자유대한민국 지켜줬습니다. 오늘날 미국 인구로 환산하면은 오늘날 미국 인구가 3억 5천 이상입니다. 오늘날 미국 인구로 환산하면은 15만 명의 죽음으로 우리 자유대한민국 지켜줬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셔야 됩니다.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미군이 몇 명 죽었는지 우리 국민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미국 인구 1억 5천만 명일 때 54,700명 죽음으로 미국이 우리 자유대한민국 지켜줬고, 오늘날 미국 인구로 비례 환산하자면은 15만 명의 죽음으로 미국이 우리나라
지켜줬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문재인 민주당 공수처에 속지 마십시오. 중국에도 검사가 있습니다. 중국에도 검찰이 있습니다. 중국의 검사, 중국의 검찰들 공산당원들에게 땀 맞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십시오. 여러분 공수처가 생기면은 대통령 친인척 비리 여러분 손도 댈 수 없습니다. 고위 공무원 여러분 집권당 집권 세력들 손도 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검찰에게 수사권 기소권을 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시 상태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자유대한민국 이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검찰에게 힘을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자경화되면은 군도 개입할 수 없고 주한미군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이걸 막아내라고 검찰에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께서 수사권 기소권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의 부작용이 있다 할지라도 자유대한민국 우리 사회 내부가 공사나 적하던 걸 막으라고 검찰에게 수사권 기소권에 무소불위의 힘을 줘난 것입니다. 절대 유럽이나 미국의 특정 조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공수처에 속지 마십시오. 중국의 검사들 중국 공산당원에게 뺨 맞는 거 명심하시고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국방하력TV 많은 구독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애국 안보 유튜브로 정말 그 공산자의 가짜 신부들에게 속고 있는 국민들을 깨우는 그런 애국 안보 유튜브 국방하력TV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그라미 TV 너무 감사합니다. 예. 조금 전에 동그라미 박 사장님께서 정말 또 인터뷰를 멋진 질문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국방하력TV 에게 정말 멋진 인터뷰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자유대한민국 그 문재인 대통령 당선 2년 반 전에 사실 공사되는 그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고 이대로 공산화가 되는가 이렇게 체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10월 3일 10월 9일 예. 예. 2년 반, 3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정말 우리 국민들은 체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자유대한민국 공사가 될 수밖에 없구나 체험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그 당시에 온 국민들이 외면하고 있을 당시에 정말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이 자유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정말 100년이 일어난 대한애국당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불을 지펴 주셨기에 오늘날 10월 3일, 10월 9일 정말 이승만 광장, 광화문 광장에서 대국민 수백만의 동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님 그리고 조원진 대표님, 홍문종 대표님 이런 분들께서 정말 가시밭길, 좁은 길, 그리고 진정한 애국을 하시면서 욕먹으면서 애국하신 분들 아닙니까? 감옥 갈 각오하시면서 애국하신 분들 아닙니까? 조원진, 홍문종 이런 대표님들 감옥 갈 각오하시고 욕먹으면서 정말 이 자유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분열이 일어나신 분 아닙니까? 이런 분들의 그 불씨가 지금 큰 불씨가 지금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자유대한민국 희망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 지금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나라가 공산화의 길로 간다면은 우리 국민분들이 벌을 내가지고 저 감옥서를 부수고라도 박근혜 대통령님 모시고 나와야지만 우리 자유대한민국 지킬 수 있습니다. 그거 명심하십시오. 만약에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공산화 막바지에 가면은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유일하게 구해내실 수 있는 분은
대한민국의 잔다르크 박근혜 대통령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숨만 붙어 있다면은 잘 대한민국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